안녕하십니까. 조코픽스 김주하입니다. 제가 오늘은 일반부는 왜 실력이 금방 느는데 40대 이후에 족구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실력이 금방 안 느는지에 대해서 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시작할게요. 45세부터 55세 사이에 돌연사가 왜 많은지 아세요? 뭐 갑자기 족구 이야기를 하다가 뭐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좀 너무 괴리감이 느낄 수도 있는데 45세 정도 되면 그때부터 근육의 양이나 근육의 질이 많이 떨어지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근육의 양이나 질이 떨어지면 면역력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은 운동을 많이 하던가 아니면 먹는 양을 줄여야 되는데, 보통 저도 45세가 넘었지만 운동은 적게 하고 먹는 걸, 특히 술을 훨씬 더 많이 드시죠. 그러다 보면 몸의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몸에 과부하가 걸려서 돌연사가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죽음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더 중요한 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사실은 작년에 골반이 틀어져 가지고 허리 때문에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한 3, 4년 동안 무엇을 열심히 했었냐면, 첫 번째는 제가 기마 자세를 많이 했습니다. 기마 자세로 TV도 많이 보고 시간 날 때마다 스쿼트를 많이 했죠. 왜? 체력이 많이 떨어지는 걸 느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뒤꿈치 들기. 뒤꿈치 들기를 뭐 하루에 2, 300개씩 계속 많이 했습니다. 왜 뒤꿈치 들기를 왜 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순발력을 좌우하는 근육은 사실은 다 종아리 근육이에요. 그래서 종아리 근육을 단련을 해주셔야 우리가 족구를 잘 받고 잘 차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들보다 더 빨리 이동하는 능력이 훨씬 더 많은 실력, 특히 수비, 공격 양쪽에 다 좌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는 지금도 하고 있죠. 기마 자세랑 뒤꿈치 들기를 했었고요. 제가 뭐 영상 찍을 때도 기마 자세를 한번 할게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제가 작년에 허리가 아프면서 지금도 이제 요가를 사실 다니고 있거든요. 일주일에 3번씩 지금 한 9개월 가까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이 훨씬 더 유연해졌어요. 몸이 부드러워졌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턱걸이 하는 영상을 찍었죠. 그래서 제가 오늘 뭐 확인해 드릴 건 아닌데, 제가 3개월 동안 사실 턱걸이를 열심히 했어요. 하루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3번씩 시작할 때는 한 22개부터 시작을 해서 지난주에 끝났거든요. 딱 3개월. 8, 9, 10월 다 끝났는데, 지난주는 마지막 했던 게 14개, 9개, 8개, 8개, 7개. 그래서 일주일에 3번을 방금 같은 사이클로 5세트로 매주 개수를 늘려서 하다 보니까 몸이 훨씬 좋아지는 걸 느껴요. 그래서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당장 뭐 옷을 벗어서 보여드릴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45세 이상 넘어가면 우리가 몸을 관리를 해줘야 건강하지, 방치해주면 점점 더 아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몸 관리를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오늘 영상을 실질적으로 찍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근력 운동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선행돼야 될 게 하나가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유연성 운동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족구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 몸의 유연성을 챙기기 위해서 어떤 요가 동작이 있는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족구인들한테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가를 하면서 느꼈던 게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 느꼈던 것들을 우리 족구인들한테 필요한 부위를 오늘 제가 스트레칭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부드럽게 몸을 만드셔야, 아까 제가 이제 오늘 제목에도 그 말씀을 드렸죠. 왜 일반부 애들은 한 6개월, 1년만 되면 실력이 확 늘어서 오는데 40대, 50대는 왜 실력이 늘지 않을까? 거기에는 비밀은 유연성입니다. 유연하지가 않기 때문에 근육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일반부 애들은 근육이 부드럽기도 하고 근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공만 잘 차면 되는데 40대, 50대, 60대 되시는 분들은 몸이 굳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수행할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가 동작을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릎 꿇고 앉았을 때 이 발목이 땅에 닿을 정도로 이렇게 꾹 눌러주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 와서 제가 40대, 50대 하시는 분들 보면 이게 발목이 안 닿아요. 무릎 꿇고 있는 거를 엄청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TV 보실 때도 어렸을 때는 이런 뭐 사고치고 뭐 장난치고 하다가 이런 무릎 꿇고 앉는 습관들이 많았는데 사실은 이게 발목 관절에 엄청 좋은 자세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로 앉아 보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종아리 근육을 단련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종아리 근육을 풀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종아리 근육을 풀어주는 거는 벽에다가 대고 발목을 올려서 당겨주는 것도 좋은데, 자, 지금 볼게요. 이 발목을 종아리에 올려놓고 이 상태에서 눌러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꾹 체중을 상체로 세워서 꾹 눌러주게 되면 뒤에 발목도 펴지게 되고 종아리를 꾹 누르게 돼요. 실제 한번 해보세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엄청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양쪽 발목을 이렇게 하시면, 자, 첫 번째는 발목, 두 번째는 종아리를 푸는 걸 제가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릎 관절을 좀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무릎 관절을, 이 동작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제 다음에 영상을 또 찍는 내용 중에 하프 스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족구를 하실 때 이 스윙이 종아리 스윙을 해줘야 되는데, 자, 이 동작, 네, 무릎을 벌리고 다리를 벌렸을 때, 자, 다리를 벌리실 때 제가 뒤로 보여드릴게요. 옆으로 보여드릴게요. 발목이 여기도 마찬가지. 발목이 땅에 닿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다리 사이에 이렇게 앉으실 수 있으면 종아리가 잘 접히기 때문에 하프 스윙 하기가 훨씬 쉽고요. 사실은 제가 올 초에 요가 하기 전에는 제가 완전히 앉지는 못했고 한 이 정도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요가를 하면서 아니면 집에서 스트레칭을 계속 했겠죠. 그러면서 지금은 좋아졌어요. 그래서 무릎 관절을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고관절. 네, 고관절을 풀어주시려면, 자, 다리를 벌린 상태에서 팔꿈치가 땅에 닿으셔야 돼요. 근데 여기 오시는 90% 이상의 분들이 이게 안 돼요. 팔꿈치가 땅에 안 닿아요. 그래서 실제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족구인들, 뭐 일반부 친구들은 부드럽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지만 40대, 50대 자기가 공격을 하고 싶은데 실력이 안 느신 분들은 이걸 한번 해보세요. 왜 이게 또 중요하냐면 고관절이 자연스럽지가 않으면 나중에 수비를 했을 때 어떤 턴이라든가 S자 아니면 공격을 했을 때 다양한 각도라든가 발등 밟고 뛰어차기 같은 걸 했을 때 고관절이 굳어 있으면 사실은 스윙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완전히 다리를 찢어주시면 더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부드러워져서, 그죠? 상체까지. 예. 이 상태에, 자, 덤으로 두 손으로, 지금 두 손으로 내 발을 못 잡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두 손으로 이렇게 고관절을 찢어주시는 걸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관절을 하나 더 앞뒤로. 네. 이 상태에서 팔을 앞뒤로. 자, 옆으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처음에는 여기서 완전히 뻗은 상태에서, 자, 팔을 돌릴게요. 팔을 다리 사이에 끼고 양쪽으로 팔을 짚어주는 거죠. 그 상태에서 팔을 최대한 발목 앞까지 당겨주시고 상체를 숙여주시면 관절이 훨씬 더 늘어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시간상 오른쪽 발목은 스트레칭을 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디부터 했죠? 발목, 종아리, 무릎, 고관절까지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허리는 자, 왼쪽 무릎을 접으시고 오른쪽 발을 세우신 다음에 반대 오른발이 올라왔기 때문에 왼쪽 팔꿈치로 당긴 다음에 상체는 돌려서 완전 180도 뒤에를 보십니다. 자, 이 상태를 하시게 되면 허리가 최대한 꼬임의 현상, 우리가 이 허리가 잘 돌아가야
공격을 했을 때 이 스윙의 크기를 훨씬 크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쪽으로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허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어디를 하면 되죠? 어깨를 하실 때는 자 볼게요. 팔을 뻗어서 이 뒤꿈치가 뒤통수까지 오게 한 다음에 뒤통수로 뒤로 쭉 밀어주시면 이 겨드랑이 부위가 쭉 늘어남을 느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좀 잘 되시면 네, 옆구리를 좀 휘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쪽을 제가 지금 턱걸이를 많이 해서 왼쪽 어깨가 조금 상태가 그래요. 그래서 왼쪽은 안 하고요. 그래서 양쪽을 해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목은 자 왼쪽으로 최대한 돌려주시고 자 오른쪽으로 돌려주시고 그 다음에 왼쪽 귀 닿을 정도로 꾹 눌러주시고 꾹 눌러주시고 특히 이제 그 목 디스크 있는 분들은 팔을 뒤집어서 기역자로 만드신 상태에서 고개를 쭉 늘려주시 이 동작이 목 디스크에 좋은 동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팔은 벽에다가 이렇게 쭉 대주시면 좋겠죠. 되고 이렇게 쭉 늘려주시면 그래서 제가 요가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 몸을 내가 완벽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제어할 수 없다라는 걸 느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특히 이제 구기 종목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기고 지는 거에 대해서 그런 스포츠 종류를 많이 해요. 근데 요가는 순전히 나 혼자만의 내 몸을 스트레칭을 얼마나 50분 이상 사실 태어나면서 단 한 번도 5분도 안 하신 분도 많을 거고 50분 이상 해보신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민증상의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스포츠인들은 신체 나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늙어간다라는 거는 근육이 빠지는 거고 근육이 뻣뻣해지는 거고 관절이 굳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병원 가면 우리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하죠? 장애 진단을 받죠. 크게 다치면. 그래서 뭐 관절이 많이 안 돌아가면 급수를 아니면 뭐 퍼센테이지로 뭐 따져서 진단금을 받는데 사실 우리가 살면서 다치지도 않았는데 스트레칭을 안 해주고 몸을 방치하고 하다 보면 삶의 후유 장애가 생겨요. 특히 관절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족구를 하시려면 고관절하고 허리는 무조건 풀어주셔야 되고 제가 말씀드렸던 발목부터 머리까지 다 해주시면 우리 몸이 일반부의 몸이 되면 우리도 실력이 더 훨씬 빨리 늘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60대 70대 돼서도 뭐 늙었다는 표현이 아니고 와 정말 40, 50대처럼 20, 30대처럼 족구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마음이 뻣뻣하면 몸이 뻣뻣해지기 때문에 마음도 좀 부드러워질 필요가 있고요. 반대로 몸이 부드러워지면 마음도 부드러워진다고 합니다. 자, 부드러운 족구인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